들어. 오늘 우리 하는 거는 너는 왜 그거냐? 이건데 그거 아니야. 그거 뒤에 있는 거야. 잘못 준 거야. 나머지는 맞는 거고.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저번에 우리 이차함수까지 했었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그 부등식.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 안에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고차 방정식. 3차랑 4차. 뭐 가끔 5차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3차차 방정식이 있고, 두 번째 배우는 거는 이 연립 방정식. 우리가 그 중등 과정에서 연립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데 그거에서 차수가 올라가는 거야. 1차를 했는데 이건 2차나 문자가 3개 이상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할 거야. 분량으로 치면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절반 이상, 얘가 한 60%쯤 될 거고, 이게 한 30%, 이게 한 10%쯤 될 것 같아. 분량으로 따지면. 그래서 일단 3, 4차 방정식을 먼저 하는데, 3, 4차 방정식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풀이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네 보면은 처음에 여기 교재를 보면은 페이지를 보면은 처음에 3, 4차 방정식이 풀이 이렇게 돼 있지. 유형 1번 그리고 유형 2번도 풀이, 유형 3번도 풀이, 유형 4번도 풀이, 유형 5번도 사실상 풀이. 그치? 그래서 유형 5번에서 6번까지는 전부 다 그냥 풀이에 대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근데 그 풀이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인수분해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 내용의 절반은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다. 그치? 다 배운 거지. 맞지?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내가 하면서 좀 잠깐 저기 생각되는 게,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지? 나는 이번이라고 생각해서 뽑아오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왜 뒤에 거 수업하는 것 같은 기억이 자꾸 들지? 근데 어디까지 했어 앞에? 고차 방정식까지. 고차 방정식까지 한 거야? 네, 연립은 안 했어. 그러니까 왜 한 거 같더라고. 왜 이렇게 이상해서. 잠깐만, 그러면은 저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뒤로 가서 아무튼 고차 방정식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뭐 그런 게 있었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유형 12번 내가 준 거 보면 유형 12번 보면 될 것 같아. 원래는 이 연립 방정식 유형이 되게 많았어. 되게 많았는데 교과가 바뀌면서 이 내용을 많이 줄였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유형은 딱 세 가지. 원래는 한 2배 이상 됐었거든. 네,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너네들이 중2 과정에서 배우는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지.
저렇게 생긴 것들이지. 맞지?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원소가 여기서 A, B, C는 상수고 X랑 Y를 구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지. A, B, C는 보통 숫자로 주는 거야. X랑 Y를 구하세요 이런 거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X랑 Y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원소가 두 개 있다. 이래서 2원 구해야 되는 원소가 두 개 있다. 2원 1차 차수가 1차. 그래서 이거 2원 1차 열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단에서 공부하는 거 대부분은 뭐냐면 2원 2차. 원래 3원 1차도 했었는데 삭제됐어. 필요하긴 한데 왜 삭제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거 삭제해서 이제 그거 못 푸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 나는 얘네들이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삭제한 이유가 뭐 안 알려줘도 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감성인 것 같긴 하거든. 과연 그럴까? 알려줘도 못하는데 안 알려줘도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 2원 2차고 얘네들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얘네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연립방정 두 번째 거 치고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2차랑 1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2차랑 2차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이 세 가지를 하면 끝나.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면 얘를 얘한테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푸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아마 될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얘라고 해볼게.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그 결과를 얘한테 대입하는 거야.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그 결과를 다른 식에 대입해서 푼다. 이런 거고 이 대칭형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합과 곱으로 시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야. 근계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잖아? 나중에 보면 알아. 오늘 저기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얘네부터 해볼게. 얘네들은 근데 쉬워. 푸는 거 자체는 쉬워. 물론 얘네들이 어떤 거 다른 거를 요구하거나 뭐 다른 뭐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섞이면 어려워지는데 푸는 거 자체는 되게 쉽거든. 푸는 거 해볼게. 783. 봐봐, 요거는 얘가 1차고 얘가 2차잖아. 그래서 얘를 얘한테 대입을 할 거야. 알겠지? 대입을 할 건데 이거 넘기면 2y가 뭐야? 3-x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얘한테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y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게 2y니까 여기 2 빼서 얘한테 2를 줄게. 알겠지? 그럼 여기가 2y가 되고 2y 자리에 3-x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어려운 거 없지? 그리고 전개.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x제곱 이게 24. 그러면은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잠깐 부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삽질하고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4하고 2. 그럼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럼 x가 뭐가 나온 거야? x가 4가 나오거나 혹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답은 어떻게 쓰느냐면 연립방정식이니까 x, y 값을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x가 4일 때 y 값을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형식을 지켜줘. 그치? 그럼 x가 4면 y가 얼마냐라고 하면 집어넣어. x가 4야. 그럼 집어넣으면 뭐야? 2y가 마이너스 1에서 y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집어넣어. 그럼 뭐야? 2y가 5가 되니까 y가 2분의 5 나오겠지. 그치? 자,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답을. 알겠지? 이 형식을 지켜줘. 형식을 지켜서 쓰는 거야. 이 차이가 당연히 값이 2개 나오는 거고 얘는 4개 나와. 얘는 몇 개 나온다? 4개. 물론 꼭 4개가 나온다는 아니지만 최대 4개 나온다. 왜냐면은 여기서 2개 나오고 그걸 대입하면 또 2개씩 나오겠지. 그래서 4개. 알겠어?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 얘가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x-2y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근데 왜 최소값이냐면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 2개 대입한 것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 했을 때 1번의 경우에는 자, x가 얼마? 4. 2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면 플러스 1이지. 이거 얼마? 5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 y가 얼마? 2분의 5였으니까 마이너스 5. 얼마? 7. 그럼 누가 더 작아? 이거 더 작은 거지. 그치? 맞지? 자, 이번에는 2차랑 2차 있는 걸 해볼게. 2차랑 2차 있는 거. 2차, 2차. 이거 세 번째 거. 오늘 다들 여행 가신다고 대답 받으셨는데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너네 수학여행 안 가나? 요즘에 뉴스 난리더라고.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고.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안 간다고.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그 교사 노조 거기서 선생님이 한 분 나오셔갖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들이 수련회를 가고 그런 현장 학습을 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대. 민원도 많고 막 고발도 들어오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대. 옛날에 없었을까? 옛날에 없었을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나도 학원 하면서 부모님들 상대를 똑같이 하잖아. 내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너무 좀 선생님들도 학원을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것 같아. 당연히 일하다 보면은 꼭 그 교직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은 다 있는 거잖아.
그렇게 심하지 않아. 인원은 있고 서로 트러블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거든.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렇지. 근데 본인들은 약간 좀 그런 마인드면 학교 교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뭐 한일 연어가 온대. 당연하지. 안 그런 게 어딨어. 그지? 너네들이 그건 일을 다른 일을 해도 마찬가지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항의자를 안 받을까? 맨날 받겠지.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맨날 받겠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수학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2차. 자, 이거는 한동은 이수분해 될 거고 한동은 이수분해가 안 될 거야. 8, 7, 7, 8, 8을 쓸 건데 저번에 최대값을 구할 거야. 그 얘도 2차고 얘도 2차고 얘도 2차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이 총 4쌍 나올 수 있거든. 그 4쌍을 다 대입을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자 봐봐. 얘는 인수분해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인수분해 되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물론 얘는 안 되는데 이 왼쪽에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른쪽이 반드시 0이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왼쪽이 암만 인수분해 돼도 오른쪽이 0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봐봐. 내가 이거 지금 물론 여기가 플러스라서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분해가 한 놈만 된다라고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잖아. 뭐 둘 다 될 수도 있어.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지, 그렇지? 근데 x-2y 곱하기 x 플러스 y가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풀 수가 없어. 그지? 곱해서 21인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곱해서 0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가 x가 2y이거나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반드시 우변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얘부터 그럼 봐봐 얘가 0이면 x가 얼마 y로 할까? y를 바꾸는 걸로 가자. 아니 x가 바꾸는 걸로 x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y죠. 요거를 풀면 그리고 요거에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y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결과를 얘한테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y인 것부터 푸는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4 y 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은 3분의 2y에 y 곱했으니까 y 제곱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 뭐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9분의 x를 바꾸건 4 플러스 6 플러스 18 y 제곱 이게 얼마야? 21. 되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9분의 얼마야? 2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약분 7로 약분 되지. 4하고 3. 4분의 3, 27 나오겠지. 그럼 y가 얼마야? 최종적으로 y가 여기서 이 제곱이 계산이 맞나 이게? 그렇겠지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루트 붙인 거. 여기다가 근을 내가 다 써줄 거야. 자, x가 y를 구했으니까 y가 2분의 3루트 3일 수도 있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일 수도 있지. 맞지? 그러면은 x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y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면 x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줘봐.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3루트 3 이러면은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 부호만 다른 거니까 얘는 루트 3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근이 나올 거다. 근데 이게 계산이 좀 귀찮아. 좀 많거든. 그치? 이거 지울게. 어차피 계산하고 끝난 거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3분의 2y인 경우. 그럼 또 집어넣어.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9분의 4y 마이너스 3분의 2y 플러스 2y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푼 거야. 얘가 21이 되는 거고 계산은 얼마냐? 9분의 16? 그치? 9분의 16이니까 21 곱하기 16분의 9 됐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갖고 집어넣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산수니까 생략. 알았지? 어려운 거 아니지? 어려운 거 아니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같지? 그 다음 유형 4번인데 얘가 좀 어렵다. 이제 지울게. 어려운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려운데 중요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엄청 나온다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잘 안 까먹거든. 근데 얘는 이제 너희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다음 학기가 됐을 때 허를 찌르는 문제에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대부분 몰라서 틀려. 그래서 너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790번은 잘못 집어넣은 것 같은데 대칭식 아닌데 대칭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대칭식은 아니야. 그거는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중에서 대칭형 연립방정식을 말하는데 대칭 형태의 식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은 x랑 y를 바꿔도 식이 똑같이 유지가 되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는 대칭식인 거야. 대칭식.
그치? 아니면 뭐 차수가 올라가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대칭식인 거지. 맞지? 그냥 막 쓴 거야. x, y 바꾸고 똑같잖아. 근데 이런 건 대칭식이 아니야. 왜? 바꾸면 달라지지. 그치? 맞아? 그래서 790번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칭식은 아닌 거지. 얘는 그 집 제곱해야 돼. 알겠지? 대칭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주어지는 자체는 대칭식은 아니야. 저런 대칭식들은 특징이 있어. 이것도 수업 다 했던 거야. 기억을 당연히 할지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모든 대칭형 다항식은 분수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반드시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식을 뭐 아무거나 써볼게. 뭘 써볼까? 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뭐 플러스 x 플러스 y y는 3x 제곱 y 플러스 3y x y 제곱 뭐 이렇게 썼다고 치자. 됐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y 제곱에서 2xy를 뺀 거고 이거는 그대로 쓰고 이거는 3xy 묶어주면 x 플러스 y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식을 합과 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칭식은 다 합과 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 차수가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 저것도 마찬가지.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전체 제곱을 달고 2x 제곱 플러스 2x 제곱 y 제곱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 이 안쪽은 방금 한 것처럼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것이 얘가 되는 거고 그거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y의 제곱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합과 곱으로 내가 식을 바꿨지. 맞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모든 대칭식은 반드시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아으. 자 그럼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걔네들을 치환해서 그 합과 곱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고 맞지? 그럼 근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합과 곱을 찾았어. 그럼 근계를 쓸 수 있는 거지. 합곱을 알면 근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은 이 유형을 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이거. 첫 번째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야. 더해서 3이고 곱해서 2가 되는 숫자 두 개를 얘기해 보는 거야. 뭐야? 알고 있는 숫자를 빨리 말해. 뭐야? 그치 2하고 1이지.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합해서 뭐 해볼까? 더해서 4인데 곱해서 1이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찾기가 좀 어렵지? 그치? 찾기가 좀 어렵지?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은 더하면 4고 곱하면 1이지. 그지? 맞아? 그래. 맞잖아. 그럼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 더해서 1이고 곱해서 1인 숫자를 말해봐. 뭐 있을까? 뭐 이렇게 학원 단톡에서 뭐 이렇게 많아. 빨리 말해. 모르겠지? 모르겠지? 문제 얘기를 해줄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얘네들은 더해서 1이고 곱해서 1이야. 너무 쉽다 그지?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은 너네들 이거 생각한 것처럼 숫자를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갖고 걔네들을 막 조합해서 찾은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면 인간적으로 얘네들은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거는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숫자를 랜덤하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해서 합해서 1이고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못 푸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생각했겠어? 외웠을까? 외운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했겠어? 힌트를 이미 줬어. 내가 이거 애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 해갖고 힌트를 주고 하는 거야. 힌트를 안 주던 시절에 한 몇 년 전까지 힌트를 내가 안 주고 이거를 수업을 처음 나가면 한 뭐 수천 명의 학생은 이거 수업을 했겠지. 그치? 그 학생 중에서 내가 이게 탁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 사람이 역대로 딱 한 명 있었어. 역대로 20년 수업 이거 수업하면서 힌트 내가 준 거야. 너희는 힌트 얘들 안 주고 그렇지? 이렇게 내가 방 들어가서 처음 나갈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란돔이지 그런 애들은. 그렇지? 그런 애는 란돔이야. 아, 아무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근각이성을 쓰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계를 통해서 푸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더해서 1이고 곱해서 1이라고 하는 두 숫자는 근계를 통해서 이거의 두 분이잖아. 그치? 이거의 두 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저거의 두 분이잖아. 그럼 방정식을 쓰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뭐 완전 제곱식으로 풀든 금형식 넣든 해서 풀면 이렇게 나와. 알겠어? 그럼 할 수 있겠지 이제? 맞지? 이제는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뭐야? 더해서 4하고 곱해서 1이 되는 방정식을 써 풀어 그럼 나온다고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찾는 거는 얘처럼 떠올려서 푸는 게 아니고 뭐 한 거다? 계산해서 찾은 거야. 방정식을 풀어.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근방의 사용을 통해서 찾은 거야.
그래서 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은 저거랑 이거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어? 되는 거지? 하나 풀어볼게. 하나 풀어볼게. 일단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다 마무리해서 써줄게. 자, 대칭 형태의 식은 반드시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합과 곱으로 바꾼 다음에 합과 곱을 구해. 구하고 이 근각의 세한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럼 그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은 연립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칭형 연립방정식이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다른 단어 공부할 때 합과 곱이 주어지면 나는 무조건 그 두 숫자를 구할 수 있다 혹은 문자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합과 곱이 주어지면 그 어떤 숫자를 다 구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 근각의 세한계를 통해서. 그렇지? 790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대칭형식이 아니야. 대칭형식이 아닌데 왜냐면 x-y라고 했잖아. 대칭형태식은 아닌데 대칭형태식을 만들어 볼게. 이거 제곱하면 대칭형식이 되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7이야. 자, 우리는 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뭘 찾아야 돼? 합과 곱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얘는 봐봐. 얘가 37이니까 요거랑 37이지. 그러니까 곱을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치? 이 37이래. 그럼 37에서 뭘 뺀 게? 2xy를 뺀 게 얼마? 25. 넘기면 2xy가 12. xy가 얼마? 6.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내가 합과 곱으로 바꿔줄 거야. 요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치환할 필요 없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합과 곱을 치환해야 돼, 보통. 알겠지? 요거는 치환 안 했어. 문제가 간단한 거라서 안 한 건데 보통은 뭐라고? 치환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합을 보통은 U로 치환하고 곱을 V로 치환하고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요거는 간단해서 안 하는 거야. 원래는 치환하는 거야. 너네들이 풀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치환을 해야 될 거야. 알겠어? 자, 어쨌든 얘는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자, 얘가 얼마? 이게 얼마야? 12. 넘어가면 49.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야? x 플러스 y의 제곱이 7인 거지. 아니 뭐야? x 플러스 y 제곱이 49인 거고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 49가 되고 x 플러스 y는 뭐가 됐나? 얼마? 7이 된다. 물론 문제 풀이는 끝났거든. 이 문제의 답을 쓰는 건 아까 끝났어. 왜냐면 곱이 나왔고 6이니까 문제에서 곱을 물어봤잖아. 답은 끝난 거야.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x, y를 다 구해볼게.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는 다 푼 거야. 문제는 6하고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답을 다 끝까지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잘 봐야 돼. 자, x 플러스 y가 7일 수도 있고 x, y가 6인 거는 고정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이고 x, y가 6일 수 있는 거지. 맞지? 그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고 됐어? 된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합이 7이고 곱이 6이야. 그럼 찾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아까처럼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거야. 근데 x, y를 이미 사용했으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안 되고 t에 대한 방정식, 새로운 문자에 대한 방정식. 자, 이거의 두 분이 x, y인 거지. 왜냐면 이게 합이고 곱이잖아. 그치? 맞지? 자, 이걸 풀어볼게. 그럼 6하고 1 나오고 마이너스 이거 t가 뭐 나왔어? 1하고 6 나왔지.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답을 써볼 건데 자, 대칭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가 1이고 y가 6이면 바꿀 때도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어? 대칭형, 완벽한 대칭형은 원래 대칭형은 이 상태에서 자 1하고 6이 되면 6하고 1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바꿔 똑같다며. 그치? 근데 얘는 함정이 있어.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대칭형 아니지 이거. 그치?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완벽한 대칭형들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둘 다 답을 쓰면 돼.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이고 6이고 1인 것이 자연스럽게 답이 다 된다고 원래는. 그치? 대칭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얘가 대칭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지. x-y가 5가 되지 않는 요거는 삭제가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790번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하 문제가 아닌 거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대칭형이기 때문에 1하고 6 나왔으면 1, 6, 6, 1이 다 답이 된다고 무조건. 그렇게 근데 얘는 한번 꼬아는 거야 오히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은 나중에 대칭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자, 이것도 풀어봅시다. 요거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맞지? 그럼 요거 풀면 6하고 1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답을 쓰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6이고 x가 마이너스 6이면 y가 마이너스 6. 그럼 이 중에서도 내가 빼앗고 5 나오는 거는 어떤 거야? 얘지? 얘 알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그래서 두 쌍 나온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두 쌍이 나오고 물론 답은 아까 문제의 답은 이거 끝이야. 근데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끝까지 풀어본 거고 이런 흐름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고 좀 이따 한 문제 더 풀 거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